여러분, 혹시 그냥 쑤시고 아픈 팔꿈치 통증에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해부학이 그린 아주 정밀한 지도랑 또 고대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지도가 팔꿈치의 딱 한 지점에서 기가 막히게 만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자의 눈으로 팔꿈치에 있는 어떤 근육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같은 자리를 침술사는 또 어떻게 봤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도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통합된 관점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아주 흔한 문제, 바로 팔꿈치 통증입니다. 아마 나 그거 아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테니스 엘보라는 게 팔꿈치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부상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통증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근육, 신경, 뼈 하나하나를 샅샅이 그려낸 현대 해부학의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몸의 에너지길, 바로 경혈을 표시한 고대 한의학의 지도가 있죠.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서양의학, 즉 해부학적인 관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의 원인을 찾을 때 해부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위팔로근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위팔로근이라는 근육은 위팔뼈에서 시작해서 아래팔의 노뼈라는 곳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팔꿈치를 굽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그게 바로 노신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경도 아니고 딱 이 노신경이요. 이건 이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위팔로근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세 가지나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망치를 들 때처럼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했을 때 가장 힘을 세게 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팔꿈치를 굽히는 여러 근육 중에 유일하게 노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엉뚱하게도 엄지와 검지 사이까지 쫙 뻗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렌즈를 한번 바꿔보죠. 같은 부위를 전통 한의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곳에는 곡지라는 이름의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말 그대로 팔을 구부리면 연못처럼 오목하게 쏙 들어가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한의학에서 이 곡지혈은 정말 만능 해결사로 통합니다. 단순히 테니스 엘보 같은 통증만 잡는 게 아니에요. 몸에 열이 날 때 열을 내리고 피부에 뭐가 났을 때도 쓰이죠. 특히 팔이 저리고 아프고 뻣뻣한 증상, 이걸 한의학에서는 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해결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지혈은 그냥 외딴 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경락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가 흐르는데 그중에서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길 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이 길은 손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팔 바깥쪽을 파고 얼굴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긴 여정이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해부학의 근육과 한의학의 경혈. 이 두 개의 지도를 하나로 합쳐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자, 이제 두 지도를 겹쳐볼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무대가 될 우리 팔의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부학자들이 팔꿈치 통증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했던 위팔로근을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순간인데요.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써왔던 바로 그 곡지혈이라는 지점을 딱 찍어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위팔로근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지나갑니다. 세상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린 두 개의 지도가 똑같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위팔고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퍼져나가는 길 있죠. 그 길이 수천 년 전 한의학에서 그려놓은
대장경락이 흐르는 길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정확히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던 것과 같아요. 와, 위치가 일치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밑에 이 둘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맨 처음에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단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위팔로근을 지배하는 유일한 신경, 바로 노신경이었죠. 놀랍게도요, 그 곡지열 자리를 해부학적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자리에 이 노신경의 본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육, 경혈, 그리고 신경. 마침내 이 세 개의 지도가 완벽하게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천 년 전, 지금처럼 메스나 현미경이 없던 시절에 그 시대의 의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죠. 아,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중요한 길목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경락이라는 그들만의 언어로 설명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을 보면요. 전통적인 경혈 자리의 약 70%가 실제로 신경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거나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는 생리학적 특이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팔꿈치 통증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 현대의사는 근육과 신경이라는 지도를 보고 한의사는 경혈과 경락이라는 지도를 봅니다. 사용하는 언어와 도구는 다르지만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이건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 지도를 함께 볼 때 비로소 우리 몸에 대한 더 완전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팔꿈치 통증 너머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 또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새로운 지도가 완성될 날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